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10억을 들여 카페를 운영해온 소상공인이 강제 퇴거를 당해 논란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기조와 달리 계약 변경 뒤 연장 거부와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 DDP 페소니아 카페 점주 김이경 씨를 만나 심정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그 10억을 투자한 게 아니고 제가 20살, 20살 때 대학을 졸업하고 학원을 하면서 50만원, 10만원, 100만원 엄마가 그거를 적금을 들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 적금한 돈으로 결혼을 해서 전세도 가고 그 또 부부가 돈을 모아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그 집과 땅값을 대출을 받아서 여기에 투자를 한 거예요. 10억을. 그리고 지금 제가 애를 2명 키우고 있는데 그 애들 그 공부를 시켜야 되는 애들 미래까지도 다 지금 서울시에서 변상금, 그 다음에 또 부당이득 이렇게 해서 모든 통장을 다 압류하고 개인 재산까지 다 압류를 해요. 2017년도에 자기들이 잘못 올린 입찰 때문에 제 인생이 망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2020년도에도 모든 업체들은 입찰을 올려서 새롭게 10년을 줬잖아. 그러면 나도 똑같이 새롭게 10년을 줬으면 저는 이렇게 안 억울해요. 근데 저만 제 공간만 3년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3년 뒤에 갑자기 오세훈 시장이 홍보 공간으로 쓴다면서 저를 쫓아내면서 무단 점유자로 만들어서 이때까지 제 모든 걸 압류를 하고 결국은 17년대 들어와서 간판 1년 3개월을 1년 6개월을 못 달겠어요. 외관을 해친다고. 그럼 2017년도에서 2020년도에는 그렇게 갑질을 당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제대로 재밌게 했던 건 1년 반밖에 안 돼요. 그러고는 2020년에 공유재산으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또 계약을 서울시 핑계로 된다고 안 해줬다가 또 이상한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저보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또 묶어놨잖아요. 자기들 구조에. 그렇게 해놓고 3년 코로나 끝나니까 이제 홍보 공간으로 서울시 오세훈 시장 홍보 공간으로 쓴다면서 저보고 나가라고 사소 3년이에요. 그러면 3년 동안에서 1년 반은 간판은 못 달고 3년은 코로나고 3년은 소송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되냐는 거죠. 제가 돈을 다 제 20살 때부터 만든 돈으로 투자를 했더니 처음에는 빈 공터이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방치해 있다가 내가 만들어 놓으니까 쓸모를 찾아놓고 실험종 생쥐처럼 그냥 쫓아내는 거잖아요. 온갖 법을 모르는 시민한테 행정이 해야 할 짓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개인 사기꾼이라고 한다면 양아치 고소를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건 완전 시에 대한 사기인데 반대로 이런 피해자인데 지금 그런 낙인으로 뭐 점유자라는 낙인을 찍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네요. 자기들이 쫓아내기 전까지는 그거를 알면서 다 용인을 한 거예요. 바르게 잡을 마음도 없었고. 그러니까 3년 동안 있다가 요거를 미디어 파사드로 쓰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 서울시가 연장을 해주라는 바람. 이거를 재단이 잘못한 거니까 재단이 바로 해놓고 그럼 재단이 바르게 했으면 남들처럼 10년을 줬으면 됐잖아요. 근데 3년 뒤에 자기들이 뺏어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했는데 갑자기 오세훈 시장이 이게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 쓰고 오세훈 시장이 쓰려고 하니까 없는 법도 그러니까 위법한 법을 갖다가 만들어서 모든 걸 구조적으로 해서 저만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이게 법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거고 처음에는 이런 과정을 몰랐잖아요. 모르니까 왜 나만 나가야 되는지 그 억울함 때문에 싸우다가 최근에 이게 처분이고 공유재산이고 국회의원들 몇 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그때야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 한강버스 직원들 때문에 눈물 흘렸잖아요. 저도 직원이 11명이나 있었어요. 그것도 다 대학생들. 그 애들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직장을 잃은 거예요. 제가 강제 집행당할 때 애들하고 저는 인사도 못하고 헤어졌어요. 저는 목 디스크 때문에 소송을 너무 많이 하니까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목 디스크가 왔어요. 그 목 디스크 때문에 2주를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퇴원을 해서 통원 치료하러 가는 길에 그 강제 집행한다는 전화를 받고 네. 택시로 돌려서 왔더니 네네네. 벌써 수십 명이 와서 거의 다 쓸어가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은 놀라서 벌써 집에 가고 있고 내 매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를 보니까 진짜 모든 게 무너지더라고요. 저가 죽으려고 죽겠다고 칼을 들었어요. 이렇게 제발 하지 말라. 우리 직원들도 시간을 줘야 애들도 직장을 구할 거 아니냐. 언제까지 치우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어서 3월 9일 날에 나왔는데 3월 11일 날에 온 거잖아요. 아니 아파트 대출을 내도 그 기간에 못 내겠어요. 근데 작정을 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또 서울시하고 재단이 각각 말이 다른 게 어떨 때는 재단, 그러니까 서울시는 재단을 핑계로 대요. 그거는 재단하고 우일하고 계약한 임대차 관계다. 그런데 재단은 이건 우리는 권한이 없다. 이거는 서울시 공유재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나는 누구랑 계약을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재산이면 서울시하고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재단하고 계약이 돼 있어요. 저희 쪽 라인은. 근데 다른 공유재산 피해자들은 보니까 오세훈 도장이 다 찍혀 있는 거예요. 2023년에 연장이 안 된다는 말을 한 순간 공무원이, 그 재단 직원이 저보고 뭐랬냐면 계약 관계가 끝났으니까 공문을 보내도 자기들은 공문을 받아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계약 관계가 끝났으니까 임대료도 자기들은 자기들한테 보내지 말래요. 임대료도 받을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에 전화를 하면 재단하고 임대차 계약이다라고 하고, 재단에 이야기를 하면 우리하고는 계약 끝났으니까 서울시하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한 시민을 행정이라면 알려주고 안내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한 시민을 살려놓은 공간을 뺏으려고 온 걸 다 제 탓으로 다 돌렸던 거니까 이 구조를 짜서 시키는 대로 한 게 시민이잖아요. 그럼 그 구조가 불법이야. 그럼 그 구조를 짠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까? 시키는 대로 한 제가 잘못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그 공간 하나를 뺏으려고 저한테 그 책임을 다 넘기고 인생 하나, 내 애들 인생 다 박살내 놓은 거잖아요. 원유문 박물관 마을에도 지금 한 명이 싸우고 있어요. 오세훈이가 거기에다가 공원을 만든대요. 그러면 그 사람도 이제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어요. 자기도 너무나 불안하다고. 대표님 뭐 곤나도 그렇게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저는 그랬어요. 또 제가 매장을 하고 있을 때 먼저 쫓겨난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알려보겠다. 이게 공유재산이 시장이 쓰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정리되는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거라면 이거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걸어서 우리한테 권리를 줘야 되는데 우리한테 안내를 안 해주고 민사로 가야 그 변상금이 나오는 거예요. 시민들의,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하는 게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게 있으면 다 똑같이 알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그걸 안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할 권리를 우리한테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속이고 민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문도 민사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게 행정소송인지 알았으면 처음부터 행정소송으로 갔고 각종 변상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압류도 안 당했겠죠. 근데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끌려가다 보니 이 애들이 민사로 그러면 민사로 대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제 집행 들어오면 강제 집행 정지를 해야 되고 이런 소송들이 계속 막고 오니까 그거를 막고 있으니까 변호사비가 그렇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럼 만약에 행정소송인지 안내만 했더라면 그 행정소송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권한이 있는지 내가 이 공간에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고 난 다음에도 제가 불법이라고 하면 그 불법으로 민사소송을 하겠죠. 근데 이 순서를 바꿔서 저한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저를 죽으라고 칼을 들이댄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고사를 시켜놓은 거예요.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전 재산 다 날렸다. 행정이라는 게 어떻게 행정이 잘못됐으면 자기들이 그거를 정상화시키는 게 먼저인데 이 정상화하는 거는 등한시하면서 법으로 이겼다고 이거 변명을 하는 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행정소송이 있고 민사소송이 있고 형사고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루어야 할 법원이 달라요. 행정법원, 민사법원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행정에서 다투어야 할 행정법원이 건을 민사건으로 가져가니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이런 상태다 보니 진짜 뭐 머릿속도 그렇고 속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불안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안 잡혀요. 제가 시장을 만나자고 했어요. 이때는 이렇게 위급한 구조로 제가 묶였는지도 몰랐어요. 단지 코로나 3년을 끝나고 나서 다른 데 다 연장을 해줬잖아요. 재난에 따라서.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공유재산들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 공유재산에서 50% 감면을 해줬고, 그때 착한 임대차에서 다 30%도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힘드니까 텅텅 비어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 다 폐업을 하니까 연장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도 연장을 해주려고 했더니 갑자기 서울시가 홍보공간으로 쓴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경돈 대표한테도 호소를 하고 오세훈 시장한테도 호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똑같아요. 두 번이나 서울시청 비서관, 보좌관 다 만났거든요. 코로나도 이겨냈는데 도대체 왜 나가라고 하면 안 되냐. 이게 무슨 명분, 서울시 홍보공간으로 쓴다는 게 이게 어떤 명분을 가질 수 있겠느냐. 우리 직원들도 살아야 되고 나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답도 없고 그냥 안 만나주더라고요. 소상공인 보탬 박람회가 그 기가 차더라고요. 어떻게 진짜 저는 그런 TV에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진짜 정말 TV 보다가 변기 잡은 적 있어요. 너무 속이 울렁거려서.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DDP에서 쫓겨난 약자잖아요. 보호를 못 받고 쫓겨난 약자인데 어떻게 그 겉모습만 화려하고 그 속은 다 썩어져 있는 거예요. 제 인생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게 행정이고 행정 가면 행정 절차에 맞게 이 공간을 횟수를 해가는 건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사람 인생이 담긴 공간이면 이 공간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와서 이만저만 하니 이 공간을 쓰려고 한다. 대체 공간이라도 줄 테니 이렇게 할 수 있겠는지 부분인 건지, 서로 사람이 사는 냄새가 나고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냄새가 나야지 행정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법도 질서도 행정도 그 다음 사람을,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것들을 저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제대로 시민을 살리는 그런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2의 페소니아 사건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서울시 조례라든가 이런 공유재산을 절차도 법도 없이 회수해 가는 것들을 강력하게 방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세훈 시장님, 제발 제 인생과 제 55세가 넘는 이 인생과 제 아이들의 인생, 이런 것들을 다시 돌려주고 정상화 시켜주기를 반드시 요청합니다.